그렇기 때문에 트루스 포럼이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뭐 어떤 그 특정한 이렇게 정치적인 기회를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렇게 문화의 근본적인 토대인 정신, 이 토대가 탄탄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가치에 입각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할 또 내야 할 목소리들을 지금까지 내어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이거는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오히려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자유민주당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논술문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공모전이 있었는데 후원은 또 김박 회장님이 해주셨고, 근데 또 제가 여기 공모하는 게 맞나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써야 될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또 이렇게 보수주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정리한 글을 제가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위 보수우파 진영에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진보주의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봤고,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그때 좌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보수우파 진영 안에서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논술 공모전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참에 글을 좀 썼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썼는데 입상도 못하고 이러면은 창피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써야 될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회를 열어주신 자유민주당 고흥주 변호사님과 그리고 또 후원해주신 김박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드렸는데 제가 이해하는 보수주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편적 가치들을 지키는 게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종교를 떠나서 유대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토대를 벗어나면은 인간은 왜 존엄한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유대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이 보편적 가치들, 또 이 가치는 사실 이제 종교를 떠나서 인류 문명의 좀 이렇게 보편적 가치를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편적 가치의 바탕을 두고 평가를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주의 혁명가였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신, 대한민국 세 번째 보수주의 혁명 이런 주제로 제가 글을 썼는데요. 첫 번째 보수주의 혁명은 저는 이게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은 일제 포갑과 거짓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첫 번째 보수주의 혁명이었고, 두 번째 혁명은 이승만 혁명,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혁명,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이 박정희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3.1운동도 사실 한반도 전체의 해방을 지향했던 혁명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혁명도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해방을 지향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유신 선포문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유신 선포문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그날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유신 선포문을 읽어보시면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저는 좌파 진영이 인터넷 데이터들을 매니퓨레이션을 정말로 잘합니다. 정말로 잘하는데 유신 선포문이 이렇게 검색이 잘 안 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이미 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유신 선포문을 보시면은 유신 선포문이
통일을 궁극적으로 이게 통일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 수단으로 그 유신을 하신다는 그런 이렇게 결단을 선포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적 이 혁명은 3.1운동도 그렇고 이승만 혁명도 그렇고 박정희 혁명도 그렇고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날 완수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혁명가로서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그 열매를 함께 성취하셔야 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을 쓰는 것도 어렵긴 한데 그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또 읽어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쓴 글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쓴 글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첫 글인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조갑재 선생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글 쓰면서 조갑재 그 선생님 쓰신 글들 참고하면서 많이 또 참조도 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피드백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트루스 포럼 한 지가 만으로 6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7년이 됐더라고요. 지난 7년 동안 정말 사명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 선배님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트루스 포럼 하고 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고소도 하나 형사 고소도 하나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경찰서 가서 이렇게 조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데 트루스 포럼은 그러니까 대학에 기반을 둔 행동하는 싱크탱크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정적인 재정적인 후원 시스템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탄탄한 구조를 이렇게 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포럼 6년, 7년 하면서 사실 후원자 대회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큰 돈이 갑자기 모이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후원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좀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5월쯤에 후원자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